본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목요일 특징주를 잡아라의 김용입니다. 이 중국의 제조업 경기 둔화에 아시아 주요 증시가 일제히 하락세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우리 증시도 예외는 아니었는데요. 전문가들은 미중 무역 전쟁의 여파가 본격화되면서 이 중국 경제를 이끄는 제조업에 흔들리고 있다라는 신호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코스피 시장은 1.52% 내렸습니다. 거의 급락세라고 볼 수 있는데요. 2010선에서 마무리를 지었고요.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0.93% 내린 669선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이렇게 코스피 지수가 2010포인트에서 장을 마감을 한 것은 지난해 10월 29일 이후로 최저치라고 합니다. 한편 새해 들어서 처음 개장한 뉴욕 증시는 주요 3대 지수 모두 소폭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도 이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제조업 경기가 둔화되는 이 우려 속에서 그래도 미중 무역 전쟁이 잘 마무리가 된다면 지수 주가는 올라갈 것이다라는 증시 낙관론을 보이면서 소폭 상승 마감을 했는데요. 다우존스 지수는 전일 대비 0.08% 상승했고요. S&P 500 지수는 0.13% 강세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스닥 지수 역시 0.46% 오른 6,665선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이런 상황 가운데 또 오늘 우리 증시는 어떨지 어떤 종목들 주목해야 할지 특징주를 잡아라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이 시각 양장시장 지수 흐름부터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 지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0.11% 현재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네, 계속 하락세에 이어지다가 지금 반등에 성공을 한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2.68포인트 올랐고 2012.20포인트 가리키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코스닥 시장 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0.04% 현재 강보합권에서 머무르고 있습니다. 0.21포인트 올랐고요. 669선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장 초반에 양장시장 모두 하락 출발을 했었습니다. 특히 10시 초반대에는 코스피 지수가 2000선이 붕괴되기도 했는데 지금은 양장시장 모두 빨간불로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수급별 동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네, 코스피 시장 오늘 개인과 외국인의 동반 매수세 있습니다. 개인이 486억 원 물량들 사들이고 있고요. 이어서 외국인이 539억 원 물량들 계속해서 매수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기관이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계속해서 강한 매도세 보여주고 있네요. 1,019억 원 물량들 팔아내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시장으로 가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도 역시 개인은 계속해서 물량들 사들이고 있습니다. 646억 원 현재 매수하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 있습니다. 거래 대금 자체는 많지는 않고요. 외국인이 46억 원, 기관이 현재 565억 원 매도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선물시장으로 가겠습니다. 선물시장은 역시 개인이 오늘 양장시장에 이어서 계속해서 거래하고 있습니다. 2,691계약 물량을 사들이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2,115계약, 그리고 기관이 691계약 물량들 팔아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수급별 동향까지 살펴봤습니다. 계속해서 양장시장 등락률 상위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가장 강세를 보였던 종목들부터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가장 눈에 들어오는 것이 광전자네요. 광전자 현재 15%대 강세 시현하고 있습니다. 주당 310원 올랐고요. 2,36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광전자 같은 경우에는 현재 4거래일 연속으로 빨간불로 거래가 되고 있는 업체입니다. 네, 이어서 보혜양조입니다. 보혜양조 어제에도 강세를 시현했는데 계속해서 오늘 빨간불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10.98%대 급등세를 보이고 있고요. 주당 225원 올랐습니다. 2,320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삼화전기 보겠습니다. 삼화전기는 어제까지 약세를 시현하다가 오늘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네, 현재 6.74%대 강세 시현하고 있고요. 주당 1,400원 상승한 22,9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피 시장의 낙폭 큰 종목들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가장 큰 약세를 보이고 있는 종목은 OCI입니다. 현재 10%대 파란불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주당 11,400원 빠졌습니다. 95,1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한독입니다. 한독 역시 현재 6.3%대 낙폭을 시현하고 있습니다. 주당 2,050원 빠졌고요. 32,200원에 거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무림 P&P입니다. 무림 P&P 같은 경우에는 이틀 연속으로 현재 약세 시현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현재 5.56% 하락을 했습니다. 주당 330원 빠진
5,61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시장으로 가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가장 강세를 보이고 있는 종목들 살펴볼 텐데요. 오늘 두 가지 종목이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넷게임즈가 현재 2,210원 올랐네요. 9,580원에 거래가 됐고요. 좀 이따가 오전장 눈에 띄는 특징주로 살펴볼 종목이기도 합니다. 다음으로는 넥슨 GT입니다. 역시 같은 계열사 종목이죠. 1,910원 올랐고요. 역시 8,280원으로 오늘 상한가를 기록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코미팜입니다. 코미팜 역시 오늘 오전 오후 특징주이기도 한데요. 주당 4,300원 올랐습니다. 24,35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현재 21%대 급등세를 시현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계속해서 해성옵티스입니다. 21%대 강세 시현하고 있고요. 주당 530원 올랐습니다. 2,950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코스닥 시장의 낙폭 큰 종목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장 큰 약세를 보이고 있는 종목은 DKT입니다. DKT 현재 6.19%대 낙폭 시현하면서 파란불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어제까지는 계속해서 빨간불로 거래가 됐었는데요. 오늘 약세를 시현하고 있네요. 주당 1,050원 떨어졌고요. 현재 15,9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살펴볼 종목은 BH입니다. BH 역시 5.7%대 낙폭 시현하고 있습니다. 주당 950원 빠졌고요. 15,65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살펴볼 종목은 하나머티리얼즈입니다. 현재 5%대 낙폭 시현하고 있습니다. 주당 650원 빠졌고요. 1,7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양장시장 등락률 상위 종목까지 살펴봤습니다. 계속해서 아시아 증시도 짚어보겠습니다. 어제는 대부분 주요 아시아 증시의 첫 거래일이었습니다. 중국 제조업 경기 둔화에 아시아 주요 증시는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우리 증시 역시 예외가 아니었는데요. 홍콩 항생지수는 전일 대비 2.77% 거의 3%에 가까운 급락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상하이 종합지수 역시 1.15% 떨어지며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각 주요 아시아 증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일본 니케이 지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일본 니케이 지수 역시 0.31% 하락세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62포인트 빠졌고요. 21,014엔으로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중국 상해 종합지수도 살펴보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계속해서 하락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1.15% 빠졌고요. 2,465포인트 가리키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마지막으로 대만 가권지수 살펴보겠습니다. 대만 가권지수는 현재 0.17% 하락세로 약보합권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9,538포인트 가리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전장 아시아 증시 짚어봤습니다. 저는 이슈전 종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이슈 종목 시간입니다. 오늘장 가장 이슈가 되는 종목 두 가지 종목 살펴보겠는데요. 그 전에 이 본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 결과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는 점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살펴볼 종목은 SK텔레콤입니다. 지상파 3사와 SK텔레콤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OTT 연합군을 구성해서 이 유튜브와 넷플릭스에 경쟁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한다라는 소식입니다. 오늘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과 이 푸크 서비스라는 콘텐츠 연합 플랫폼이 오늘 오후 동영상 분야 협력을 위한 양해 각서를 체결하고 이를 공식 발표할 예정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콘텐츠 연합 플랫폼은 푸크 서비스를 서비스하기 위해 지상 3파가 투자해서 만든 자본금 127억 원 규모의 회사인데요. MBC와 SBS가 각각 지분 40%, 또 KBS는 지분 20%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최승호 MBC 사장은 신년사를 통해서 하나의 콘텐츠가 만들어지면 지상파와 케이블 또 디지털을 넘는 전 세계 네트워크를 통해 어떤 식으로 수익을 만들어낼지 고민해야 한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이 사장은 3일 우리 미래의 플랫폼인 OTT 플랫폼을 함께 발전시킬 수 있는 중요한 파트너와의 협상을 발표할 것이다라고 예고를 했습니다.
이 업계에서는 SK텔레콤이 100% 완전자회사인 SK브로드밴드를 통해서 이 지분을 30% 인수하는 방안도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방송사업자와 통신사업자가 참여하는 이른바 한국판 넷플릭스 논의는 지난 10월부터 본격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역시 사업자들에게 권장했던 사업 아니기도 했는데요. 이 업계 관계자는 넷플릭스와 유튜브 등 이 콘텐츠 이용 형태가 바뀌고 있는 상황에서 가만히 앉아서 안방을 내줄 수는 없다라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국내 미디어 콘텐츠나 산업 생태계를 활성화를 하기 위해 이 동영상 분야에서 협력 논의가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렇게 SK텔레콤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각 주가 흐름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SK텔레콤입니다. 현재 전일 대비 1.28% 상승하며 현재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당 3,500원 올랐고요. 27만 6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로 살펴볼 종목은 롯데푸드입니다. 롯데푸드가 20년 전 인수한 이 웰가 공장 부지를 롯데로지스틱스에 매각을 한다라는 소식입니다. 2014년 공장 폐쇄 이후 이 유효자산 처리된 부지를 자산 운영을 효율화하기 위해서 매각하기로 한 것인데요. 최근 대규모 가정 간편식 투자를 결정한 이후 본격적으로 자금 마련에 나선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롯데로지스틱스는 현재 해당 부지에 물류센터를 지을 계획입니다. 롯데푸드는 최근 경남도 양산시 유산동 소재 토지의 50%를 계열사인 롯데로지스틱스에 넘기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거래 금액은 약 82억 원인데요. 롯데푸드 관계자는 지난달 31일 롯데로지스틱스와 토지를 매각하는 계약을 28일 체결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이 해당 토지는 웰가 공장이 있었던 곳인데 롯데푸드는 전신이죠. 이 롯데 3강 시절인 2005년 법정 관리 중이던 유지 전문업체 웰가 지분 100%를 1,101억 원에 인수를 했습니다. 웰가는 2012년 롯데 3강에 합병이 되는데 하지만 웰가 공장이 2014년도 8월 폐쇄가 됐습니다. 이 유지 제조 부문 통합으로 인한 생산 효율성 제고와 또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생산을 중단하기로 결정을 한 건데요. 웰가 공장의 생산 설비는 천안 공장으로 현재 옮겨졌고 롯데푸드는 공장 폐쇄 이후 해당 토지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유후 매각 처리를 했었습니다. 최근 이 토지 매각에 나선 것은 투자금 마련 차원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롯데푸드는 최근 HMR 사업 확대를 따른 제조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약 930억 원 규모의 김천 공장 신규 시설 증설 투자를 결정을 했는데 이 투자 금액은 자기 자본 대비 13.98%에 이르는 대규모 투자입니다. 투자 기간은 2020년 4월 30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롯데푸드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각 주가 흐름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롯데푸드 현재 전일 대비 1.28%로 현재 약세를 시현하고 있습니다. 주당 9,000원 빠졌고요. 69만 2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두 가지 이슈엔 종목 살펴봤습니다. 계속해서 오전장 눈에 띄는 특징주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장 눈에 띄는 특징주, 첫 번째 특징주는 코미팜입니다. 이 코미팜의 자사 대표 신약인 코미녹스가 98%의 뇌혈관 통과율을 달성했다는 소식에 오늘 장 초반대 13% 이상의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벨에 따르면 코미팜은 오늘 이 코미녹스의 뇌혈관 장벽 통과율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각 주가 흐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미팜입니다. 현재 전일 대비 21%, 22%의 현재 급등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4,450원 올랐고요. 24,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 연구 결과는 쥐를 대상으로 실시한 혈장과 뇌에서의 약동력학 분석을 기반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 PK는 혈중 약물이 흡수되고 또 분포, 대사, 배설 등을 통해 조직과 세포로 얼마나 이동하는지를 측정하는 실험인데 현재 사용하는 이 뇌암 관련 치료제 약물은 뇌혈관 장벽 통과율이 매우 저조하기 때문에 치료 효과가 크지 않은 실정입니다. 이번 실험 결과로 치료제가 뇌암 치료를 발전시킬 수 있는 획기적인 성과를 제시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라는 분석입니다. 네, 두 번째로 살펴볼 특징주는 비츠로시스입니다. 비츠로시스가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 가격 제한 처분을 받아 주가가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장 마감 후죠. 이 비츠로시스가 부당정업자 입찰 참가 가격 제한을 처분받아 이 관급 기간에 거래를 중단한다고 공시를 통해서 발표를 했는데요. 먼저 이 시각 주가 흐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츠로시스입니다. 현재 전일 대비 1.1%로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당 8원 빠졌고요. 722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거래 중단 예상 기간은 오늘부터 9월 2일까지입니다. 중단된 거래처와의 매출액은 최근 매출액 대비 61%에 해당합니다. 이 사측은 본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통해서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이 상기 입찰 참가 가격 제한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 신청을 해서 입찰 참여에 문제가 없도록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세 번째로 살펴볼 특징주는 넷게임즈입니다. 이 대형 게임사인 넥슨이 인수 합병했다는 소식에 이 시장 매물로 나왔다는 소식에 계열 상장사들이 오늘 주가가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넷게임즈는 넥슨 코리아가 지분 48%가량을 보유한 최대 주주입니다. 넥슨 매각 과정에서 이 계열사들의 향방 또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이 기업 가치가 재부각될 거라시라는 것이 이 주가에 좋은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각 넷게임즈의 주가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넷게임즈입니다. 현재 전일 대비 29% 상한가 오늘 기록을 했습니다. 2,210원 올랐고요. 9,580원에 가격 형성돼 있습니다. 오늘 투자은행 업계에 따르면 넥슨의 지주 회사인 김정주 NXC 대표는 이 본인과 특수관계인 보유한 이 넥슨 지주회사 NXC의 지분 전량을 매각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 업계에서는 거래 규모가 10조 원으로 국내 M&A 사상 최대 수준이 될 것으로 보고가 있습니다. 매각 주관소로는 도이치증권과 또 모건 스탠리가 선정이 됐습니다. 일본 증시 상장사인 넥슨은 어제 기준 시가총액이 약 13조 원 규모의 게임사인데 NXC가 보유한 지분은 47.98%로 6조 원을 웃도는 가치입니다. 네, 다음으로 살펴볼 특징주는 현대건설입니다. KB증권은 현대건설에 대해서 지난해 4분기 실적 부진이 예상되지만 올해 상반기에는 수주가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네, 연구원은 작년 4분기 현대건설의 연결 기준은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보다 4.2% 증가한 4조 4,800억 원, 영업이익은 10.26% 감소한 1,748억 원을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을 내놨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각 현대건설의 주가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네, 현대건설입니다. 현재 전일 대비 0.19% 상승했습니다. 53,2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 쿠웨이트 교량, 또 카타르 도로, 아랍에미레이트 해상 원유 처리 시설 등 종료를 앞둔 대형 현장의 원가율 조정에 따라 해외 원가율이 상승하면서 영업이익이 기대치를 밑돌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요. 하지만 저마진 이 해외 현장 종료에 따라 올해 큰 폭의 이익 반등이 예상된다고 전망했습니다. 네, 이렇게 눈에 띄는 오전장 특징주까지 살펴봤습니다. 특징주를 잡아라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더욱더 알찬 소식을 가지고 내일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습니다.